B입니다. 플랜 B.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볼까요?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 플랜 B 기류 경고 날린 친명입니다. 네.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라는 얘기가 친명한테서 나왔다라는 거죠. 플랜 B 생각하지 마요. 경고를 날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준호 의원님, 지금 사실 표현이 좀 약간 살벌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선거 때는 사실 공천 관련해서 뭐 비명 행사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거 시즌, 공천 시즌도 아니고 뭐 죽인다라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뭐 다소 좀 표현이 과해서 네. 실제로 뭐 죽인다는 표현은 아니실 거고 네. 가만두지 않겠다. 저라면 뭐 이런 표현 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과 당원 앞에 음. 비겁하지 맙시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다소 좀 과한 측면은 있지만 다만 네. 이런 부분은 있죠. 1심 선고 이후에 이번 선고가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형사 판결보다는 또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조금 뭐 400억이 넘는 돈을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당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 당의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비명계가 섣부르게 세력화해서 다른 뭐 채널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건 당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취지인데 다소 좀 과한 표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약간 과한 표현인데 만약에 나였으면은 우리 비겁하게 그러지 맙시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당에서 다시 이 보전금 434억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당 차원인데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상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한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 그 언저리 깔려 있는 그런 본색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뭐 일극체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사당하다고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 표현은 뭐 과하다고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고 절대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정치의 작동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독립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압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는 현행법, 즉 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모았지만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국민들의 굉장히 걱정을 끼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의 반열에 있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도 다소의 위기의식은 있다 하지만은 언어의 선택에서 정제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국민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과한 표현 아니겠느냐. 근데 과한 표현이 나오기 전에 먼저 지금의 이런 이재명 대표로 인한 어떤 이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가 먼저일 텐데 오히려 과한 표현을 쓰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또 비판을 하셨어요.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거예요.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앞에 비명계들이 초록색 체육복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정준호 의원님 민주당 내의 오징어 게임 시작이냐 약간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 네. 사람 참가자를 탈락을 시키면서 그중에 한 사람을 남겨놓는 게임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 것 적절한 같고요. 비유가 아니다. 지금 당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보조금 얘기도 했지만은 당 차원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이 선고가 확정이 되면은 네. 당 차원의 어쨌든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 B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단일 대우로 이 위기를 극복을 하느냐 마느냐 이 단일된 그 결론이 있을 뿐인데 이거는 뭐 네. 다양성이라든지 일극체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극체제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동일한 당의 효과가 기속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현재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이건 당 차원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면 탈락자들 양산하고 한 사람의 이재명 체제의 뭐 단일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징어 게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플랜 B를 할 상황이 아니라 단일 대오로 이거를 이 산을 넘어야 되는 극복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당 차원에서 큰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사실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양한 시나리오 플랜 A, B, C, D를 다 만들어 놓고 혹여나 하는 거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거는 사실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책임을 네. 묻고 그 다음에 플랜 B를 한다면 맞겠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8월 달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아는 상태로 당원 등과 뭐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100일도 지나지가 않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이미 그 8월 달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선택되지 않았던 분들이 다른 채널로 당내 뭐 세력화를 한다는 거는 당원들이 지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굳이 지금부터 플랜 B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다. 위험이 닥치고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지금 사실 관련해서 어제 황정화 대변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이 나오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네, 의원님 개별적인 의견들은 다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각자의 소신대로 발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강경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온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개별적으로 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강경한 사람도 있고 온건한 사람도 있고 다만 이게 당 전체의 입장이 이 정도의 수위라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목소리만 나왔느냐 아니다. 일부 목소리가 더 있어요. 어제 정청래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오히려 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 플랜 B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이 현재 체제, 이재명 체제가 오히려 더 전보다 공고해진 거 아니겠느냐. 민주당 이 대표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서 정권과 맞서 싸울 거다. 김대중이 죄가 있어 사형 선고받았나? 이재명 죽이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그럼 정준호 의원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받았나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와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재명 개인 캐릭터, 이재명 개인에 대한 뭐 비리라든지 뭐 법적인 리스크에 관한 뭐 그 재판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선을 앞두고 비자금 이슈가 터졌을 때 김영삼 대통령도 그 수사를 중단을 했거든요. 네. 국론 불효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도 그 차떼기 사건이 있었을 때 이해창 대표의 측근들이 모두 다 구속이 됐지만 이해창 대표 같은 경우도 이건조차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다소 너무 과하게 지금 그 탄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극복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김대중이 죄가 있어서 사형선고를 받았겠냐. 결국엔 그걸 다 극복을 하고 대통령이 됐었다.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서 다소 과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 논란을 당 차원에서 그래서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희 의원님. 네.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지금 비유가 꼭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지금 보수정당에서도 YS 때 비자금 사건도 있었고 한국당 때 이 차떼기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과하게 검찰이 좀 이 칼날을 들이대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지금 정치적 환경이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심판 자체는 네. 현행법의 위반입니다. 선거법의 위반이고 이거는 뭐 단순한 어떤 뭐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좌우받을 것이 아니고 거의 단 선거법의 현행법에 대한 위반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와 법리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저렇게 이제 강성적인 발언이 나오냐면은 물론 뭐 이해식 비서실장은 신의 사제까지도 이야기하고 로마 신화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신격화에 나서고 있는데 뭐 그뿐만 아니죠. 이재명 대표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굉장히 어떤 뭐 큰 어떤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는 세력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어떤 형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친명계입니다. 친명계는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면 세력 자체가 굉장히 와해되고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 가는 것이 네. 가장 급선무다. 그렇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당성,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큰 거시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민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대중까지 차용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상을 지키는 그런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타난 전략적 차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민주당에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예전 보수 정권 때 많이 뭐 비자금 사건도 있고 차태기도 있지 않았냐라고 말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정치판이 때문에 같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또 없다. 지금 친명 세력은 새해를 위해서 단일 대우를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이해식 의원의 얘기도 나왔죠. 이해식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죠. 지금 이 관련해서 명상록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뭐 문구 올릴 수 있지. 뭐 본인이 받은 문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이 지금 빗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글래디에이터 2의 장면을 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 의원님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고 지금 이해식 의원님이 올린 건가? 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신격화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는 저는 보이지는 않고요. 신의 사제, 네. 신이 아니라 사제다. 그리고 지사적으로 뭔가 국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의 격려의 의미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판은 지금 이재명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재판에서 패소가 확정이 되면은 위기는 당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있어도 이 재판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연재라는 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그러면 저와 같은 당직자라든지 지금 당의 일원인 사람들은 이 맨 앞서 일선에서 이 지금 고난을 극복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그 대표 개인의 재판에 따라서 당의 위기가 지금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격려하는 그 표현 중에 일환인 거지. 저 표현을 뭐 신격화된 표현이라고 좀 오해하시면 당연히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신격화가 아니다. 신의 사제고 신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지사적인 측면으로 해서 이겨내자라는 취지의 의지가 담긴 것이 신격화는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이 올린 SNS 글, 이해식 의원이 올리는 걸 다 뭔가 힘을 냅시다, 뭉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똑같은 메시지를 다 일괄되게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플랜 B는 없다. 비명 쪽으로 뭔가 갈 여지는 전혀 없다. 친명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지 말라고 하면 자꾸 더 눈이 쏠리죠. 네.